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대비 순부채 비율을 10.3%로 전망했습니다. 순부채 비율은 정부가 가진 총부채에서 현금성 금융자산을 뺀 수치로 정부가 실제로 짊어진 채무 부담을 뜻합니다. 이번 수치는 주요 20개국지 20평균인 89.6%와 비교하면 약 9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134.3%를 기록한 일본이나 129%의 이탈리아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살림은 매우 건전한 상태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5년 전 전망치와 비교해 부채 비율이 15.3%포인트나 개선된 점이 눈에 띕니다. 이는 우리 경제 규모 GDP가 당초 예상보다 커지면서 분모가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지표를 바탕으로 민생과 미래 산업을 위한 적극 재정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 부르는 이상한 분들에게라고 직격하며 국채를 통한 투자가 경제 성장률을 높여 오히려 부채 비율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무조건적인 긴축보다는 적재적소의 투자를 통해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것이 민생 회복과 경제 안보를 지키는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금융 지원 노력들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금융위원회 고생 많으시고요. 이게 금융위원회에서 어쨌든 금융 시스템을 정비를 해서 주식시장이 지금 정상화되고 있는 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 좀 주식시장 정상화 조치는 계속돼야 될 텐데. 맞습니다. 네. 우리 정책실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 언제쯤 제가 볼 수 있습니까? 예, 법률 부분하고요. 또 뭐 거래소 자체 구조 개혁하고 있는 건 두 가지 또 네. 좀 사전에 좀 이렇게 예, 이렇게 가버넌스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제 큰 돌을 몇 개 집어낸 수준인데 이제 잔돌을 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섬세하게. 작아 보이지만 그런 것들을 다 시정을 하면 조금씩 개선이 되니까요. 여전히 우리 시장이 다른 나라에 비하면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요. 그래도 지금 최근에 이제 기업 실적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기업 실적 대비로 하면 저평가돼 있다. 그런 지금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어디 요새 뭐 이자가 무슨 뭐 10,000%가 넘는 걸 발각을 했느니 뭐 그러잖아요. 네네. 그거 지금 이자를 뭐 10,000% 넘게 받고 이건 단속은 경찰이 하고 있습니까? 예, 경찰에서 주로 단속. 경찰에서. 예. 원래 이게 각 지방 정부의 특사경들이 제가 경기도 있을 때는 꽤 많이 제가 경기도 공무원들이 단속을 많이 했는데 지금 다른 단위에서는 이 불법 사채 단속 안 하나요? 금감원에도 단속이 되나요? 단속하고 있나요? 금감원? 조사건이 없다고 그랬나? 네네. 근데 저희들이 예방 차원에서 불법 사금융 네. 예방이랑 그다음에 당하시는 분들 저희 전담자를 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해갖고요. 지금 가동이 됐죠. 그럼 지금은 현실적으로는 그럼 지방 정부들이 할 수는 있는데 크게 뭐 관심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경찰이 주로 해야 되는 거군요. 예, 경찰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채 이자율이 뭐 10,000%가 넘고 그것도 주로는 젊은 청년들이 많이 당하잖아요. 예, 예.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당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신병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죠? 악질적이고 이러면 좀 엄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악질적으로 뭐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는데 뭐 채권 추심하고 이럴 때 이제 폭력을 수반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그 구속 수사를 적극. 근데 그냥 단순히 너무 과하게 이자 높게 빌려줬다 이거 가지고는 그렇게 신병 처리를 엄하게는 안 하는 모양이군요. 예, 그런 부분들은 좀.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사회에 아직도 그런 어두운 면이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 제도 금융에서 이걸 충분히 커버 못해서 생기는 일이라고요. 50만 원 빌리는데 50만 원 빌리면서 선이자 20만 원 띄고 30만 원 주고 뭐 한 며칠 2, 3주 지났더니 뭐 100만 원 돼 있고 막 그러잖아요. 다시 또 100만 원 빌려주는 걸로 바꾸면서 또 선이자 한 30만 원 띄고 뭐 띄고 해가지고 한 30만 원 주고는 100만 원 만들고 이 짓 해가지고 지금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30만 원, 50만 원 뭐 그게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적은 돈이겠지만 없는 사람은 그거 없으면 죽을 지경이라서 그렇게라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든지 좀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네네. 그래서 지금 일단 정책 서민금융에서 서금원 통해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 민간도 제가 말씀드린 중금리 대출, 새마을시에서 민간 시장에서 스스로 소화할 수 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말씀 주신 그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청년 미래이음 대출했더니 그게 지금 하루에 1,700건이 지금 신청이 될 정도로 굉장히 지금 활성화돼 있어서 소액을 저리로 무담보로. 네, 무담보입니다. 신용 없이 미래 상환 능력만, 미래 상환 의지만 보고 저희들이 하는 청년 미래이음 대출을 지금.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우리는 이제 지원 그냥 무료로 주는 거 아니면 빌려주는 거. 빌려주는 건 반드시 받는다. 그냥 주는 거. 반드시 받는 빌려주는 거. 이 두 가지만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중간쯤에 예를 들면 한 50%는 못 받을 경우 결선 처분한다. 50%만 받아도 된다. 라고 하는 영역의 정책도 만들면 효율적이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게 청년 미래이음 대출 같은 경우는 미소금융을 통해서 전통적으로 그냥. 근데 그런 거를 하면 어디 일부 언론에서 뭐 50%를 떼어 먹혔느니 뭐 이렇게 비난을 하니까 웬만하면 그런 정책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미소금융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례 상담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굉장히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손실률이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난 제 말을 드리는 건 손실률 떨어지는 걸 자랑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악착같이 받자 이게 아니고 결국은 재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연간 국가 예산으로 한 700~800조 원을 쓰는 거잖아요. 700~800조 원을 매년 쓰잖아요. 앞으로 계속 늘어나겠죠. 그중에 예를 들면 사람들한테 빌려주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2차 보전을 하거나 뭐 보증을 해주거나 이렇게 하는 지출도 있고 그냥 이렇게 지출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어쨌든 수백조 아닙니까? 그중에 조금만 떼가지고 한 반쯤은 떼어 먹기에도 괜찮은 그런 정책을 하면 반을 원래는 돌려받는 것도 이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걸 나쁘게만 생각해가지고 왜 떼어 먹히냐 하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하니까 지금 그 중간 영역의 정책을 못 하잖아요. 그 비난이 두려워서. 저는 이게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비난을 받더라도 그게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는 길이잖아요. 그냥 무료로 주는 것보다는 무료로 주지 말고 받을 수 있는 데를 되돌려 받자. 이거 안 되는 건 그냥 지급하는 걸로 하고. 이 영역도 우리가 발굴해놔야 되지 않냐. 그래야 이 불법 사채 업자한테 걸려가지고 실제로는 100만 원밖에 못 썼는데 빚은 500만 원 돼 있고 이런 걸 막을 수가 있잖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이라고 지금 저희들이 아무것도 안 보고 100만 원 빌려주는 거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손실률이 높게 나타나죠. 근데 그걸 보고 어떤 분들은 손실률이 너무 높다고 그러는데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저희들이 구해낸 그 70% 이분들 같은 경우 만약에 그런 제도가 없었으면 다 불법 사금융으로 가서 범죄화되고 더 악화되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30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막아낸 그 70, 그 30을 통해서 그렇죠. 100명을 저희들이 막아냈다. 그렇게. 그래가지고 신용불량 돼버리거나 이래가지고 내들 직장도 못 구하고 이러면 이제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하든지 뭐 실업수당을 줘야되든지 정부 재정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중간 영역에 좀 뭐라 그럴까 그 회색 정책이라고 그럴까? 네네. 지원도 아니고 대출도 아니고 지원이기도 하고 대출이기도 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